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 방정식은 철저히 숫자로 증명됩니다. 앨범 판매량, 뮤직비디오 조회수, 그리고 글로벌 차트의 순위. 이것이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팬덤의 가장 치열한 목표가 차트 1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무너진 지붕을 고치고 혹한의 겨울에 온기를 전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숫자와 기록의 경쟁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영탁과 그의 팬덤입니다. 2026년 7월, 영탁은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를 진행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부금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이름이 아닌 영탁 앤 블루스라는 이름으로 기부자 명단을 올렸습니다. 아티스트와 팬덤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이 작은 디테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인기나 일회성 선행에 대한 미담이 아닙니다. 영탁과 그의 팬덤이 보여주는 이 서사는 K-팝과 한국 음악 산업의 팬덤 경제가 어떻게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이 디지털 시대 아티스트의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지속 가능성 지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통의 경우 팬들은 아티스트의 선행행을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아티스트가 먼저 영감을 주면 대중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영탁의 이야기는 이 익숙한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티스트가 먼저 팬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사회적 실천에 자극을 받고 그 선의의 연대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팬들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파도에 아티스트가 스스로 올라탄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역전현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탁이라는 가수의 성공기가 아니라 그의 음악을 매개로 결속된 커뮤니티가 어떻게 독자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적 동력으로 성장했는지 그 심연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 음악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소비되고 잊혀지는 초연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알고리즘은 매일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내고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는 쉼없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거대한 산업의 톱니바퀴 속에서 팬덤의 역할은 종종 아티스트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소비자 군단으로 축소되곤 합니다. 음원 스트리밍 천공, 앨범 기부, 지하철 광고 송출 등은 팬덤이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탁의 팬덤은 이 견고한 매뉴얼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아티스트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가 지향하는 가치를 사회에 투영하는 창조자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영탁이 오랜 무명 시절을 견디며 쌓아온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인간적인 서사는 팬들에게 깊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대는 단단한 결속력으로 이어져 맹목적인 팬심이 아닌 이타적인 행동주의로 발현되었습니다. 영탁 앤 블루스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기부는 결국 팬들이 묵묵히 다져온 선행의 길에 아티스트가 화답하며 완성된 거대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우상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아티스트와 팬이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며 걸어가는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저 열광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행동가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화려한 무대 조명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팬덤의 조용한 혁명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아티스트 영탁의 행보는 한국 대중음악사, 특히 트로트 기반의 성인가요 시장이 현대적인 K-팝 시스템과 결합하며 일어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대중적 스타덤에 오른 그의 서사는 팬들에게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내 삶의 가능성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팬덤은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수동적 집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능동적인 브랜딩 파트너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진화의 가장 복창적인 결과물이 바로 2026년 5월 팬 콘서트 현장에서 나타난 찰스 베이커리입니다. 일반적인 K-팝 콘서트에서 굿즈나 부스는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거나 팬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탁의 팬덤 산타크로스는 이 공간을 비즈니스적 모델과 사회적 기여가 결합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재정의했습니다. 팬들이 직접 빵집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 전체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구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매우 보기 드문 시도입니다. 이는 팬덤이 자발적으로 구축한 일종의 사회적 기업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찰스 베이커리가 만들어낸 가치는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진 피해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 작은 가판대에서 시작된 온기는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지구 반대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K-팝 팝 글로벌 팬덤이 해외 스트리밍 차트를 공략하거나 해외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영탁의 팬덤은 국경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중장년층을 주축으로 한 팬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얼마나 기민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점입니다. 지역적 한계를 지닌 음악 장르라는 편견을 깨고 팬덤의 행동력을 통해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들의 선행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고도로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프로젝트의 성격을 띱니다. 2025년 9월 영탁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한국 헤비타트에 전달된 3,400만 원의 기부금은 이 팬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기념비를 세우거나 대규모 홍보를 지향하는 대신 이들은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실질적 주거복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쉬운 일회성 기부보다 훨씬 까다롭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래된 지붕을 고치고 벽지를 바꾸는 행위는 단순히 아티스트의 이름을 알리는 목적을 넘어 소외된 이웃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선물하겠다는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음악이 물리적인 온기로 치환되는 겨울에 찾아옵니다. 2025년 말과 2026년 초에 걸쳐 진행된 영탁이 찐이야 팬클럽의 영등포 쪽방촌 봉사활동은 팬덤이 가진 오프라인 커뮤니티의 저력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많은 기부활동이 손쉬운 모바일 송금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이들은 한파 속에서 3,000장이 넘는 연탄과 방한용품을 들고 좁은 골목길을 직접 누볐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전달한 담요에 영탁의 노래, 이불의 가사가 자수로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와 포용을 노래하는 가사 속 메시지가 텍스트나 사운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추위에 떠는 이들의 몸을 감싸 안는 실물 담요로 구현된 것입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예술적 창작물이 팬들의 행동을 통해 시각화되고 물질화된 완벽한 사례입니다. 대중문화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사회적 확장이며 음악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팬덤은 문화 향유의 불평등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150여 명을 콘서트에 직접 초청한 활동은 단순한 자선의 차원을 넘섭니다. 대중문화는 모든 이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는 신념 아래 자신들이 느끼는 환희와 치유의 경험을 타인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공연장의 불빛과 음악은 초대받은 이들에게 일상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해방의 공간을 제공했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정서적 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전방위적 활동은 철저한 디지털 생태계 분석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카카오톡, 다양한 커뮤니티 채널을 활용해 전 세계에 분산된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의 투명성과 활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과 확산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더 넓은 대중에게 도달했고 이는 다시 새로운 팬들의 유입과 선행의 확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직면한 팬덤 정치학과 문화 경제학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사합니다. 과거의 팬덤이 아티스트의 성공을 위해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서포터였다면 영탁 앤 블루스로 대표되는 현대의 팬덤은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입니다. 이들은 아티스트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는 동시에 스스로가 하나의 거대한 공익적 플랫폼이 되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중장년층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사회적 주체로 부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시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영탁과 영탁 앤 블루스가 함께 걸어온 이 특별한 여정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성공담이나 팬덤의 헌신적인 미담으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는 K-팝의 글로벌화와 디지털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대중음악이 인간성과 공동체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확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이정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수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 화려함 K 뒤편에는 종종 치열한 순위 경쟁과 상업적 피로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준 행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히 짚어냅니다. 차트의 순위는 매주 바뀌고 화려한 기록들은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아티스트에 의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 전달된 구호의 손길, 홀로 사는 어르신의 따뜻해진 방안, 한파를 녹여준 연탄과 노래 가사가 새겨진 담요, 그리고 난생 처음 콘서트장을 찾았던 이들의 가슴에 남은 선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자
영탁이라는 아티스트와 그의 팬덤이 우리 사회에 깊이 아로새긴 가장 아름다운 문화적 유산입니다. 이들은 음악을 듣고 즐기는 대상을 넘어 음악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주체로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들의 서사가 던지는 가장 묵직한 화두는 미래 대중문화 산업의 방향성과 직결됩니다. 앞으로의 K-팝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더 이상 아티스트 개인의 매력이나 음악적 퀄리티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아티스트와 팬덤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실행하는지, 즉 그들의 사회적 책임과 진정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탁 앤 블루스는 기술이 발전하고 플랫폼이 다변화하더라도 대중예술의 본질은 결국 인간을 향한 위로와 연대에 있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예술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조금 더 다정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순환구조야말로 우리가 대중문화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진짜 이유일지 모릅니다. 영탁과 그의 팬덤이 그려나가는 선한 영향력의 지도는 이제 단순한 팬덤 문화를 넘어 미래 음악 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표준이자 가장 강력한 지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앞으로 또 어떤 따뜻한 변화를 세상에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세울 새로운 음악적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온기가 닿아 바뀔 우리 사회의 내일입니다.